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님, 상승장님, 프레스티지 클럽에 가입해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기태님, 선아님, 홍영환님, CC님, 푸른하늘님, VIP 클럽에 가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따차드 클럽에 가입해주신 승주백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트라운TV VIP 멤버십은요, 월 8,990원으로 만나는 최저 수업료 재테크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기와 단기 투자의 맥을 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장단기 투자 마인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자주 VIP 회원님 전용 알람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VIP 클럽에 가입하시게 되면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여 개의 VIP 회원님 전용 영상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한 달이라도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 주제로 돌아와서요. 테슬라 8월 미국 판매량 100% 상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 고용 상황이 뭔가 좀 악화되는 트렌드가 보이긴 합니다. 자, 이번 달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좀 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기가 캐나다는 퀘벡 추가될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좋았어요. 오전까지는 좋았다가 오후 들어서 이렇게 하락세로 선회를 하면서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던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 고용 상황이 개장 전에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신규 고용은 8월 달에 31만 5천 개가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고요. 실업률은 3.7%가 나오면서 전월 대비는 좀 악화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뭐 선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좋은 수치가 나왔지만 전월 7월달 대비에는 안 좋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7월달에 비농업 신규 고용이 50만 건이 넘었었고 실업률은 3.5%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수치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번 달에 있을 금리 인상이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는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고요. 이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이죠. 노르트스트림 1이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의 일방적인 가동 중단 통보로 이러한 상승세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은 6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오늘은 유가가 다소 상승하면서 에너지 주식만 좋았던 하루입니다. 하지만 유가는 아직도 80불대를 보이면서 상당히 낮아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는 3.19%를 보여주면서 3%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불 보면 에너지 주식만 좋았다. 대부분의 주식이 크게 빠진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 보고서를 세심히 살펴보면요. 일단 비농업 고용지수 일자리 증가수는 36만 5천 건이 나오면서 예측치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어요. 다만 전월이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52만 8천 건이었죠.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무직이나 서비스업 쪽은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달에 9만 개 이상 늘었던 레저 접객의 경우 3만 1천 건 정도가 증가하면서 좀 약화되는 흐름이고요. 제조업이랑 금융업이랑 도매업 역시 전월 대비 좀 약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장 예상에는 부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고용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미국 8월 실업률은 예측치였던 3.5%보다 좀 더 악화된 3.7%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다만 코로나 전에도 3%대, 4%대 실업률을 보여주었는데 그에 준하는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사실상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건대 고용 상황은 전월 대비 살짝 악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9월 20일에 있을 FOMC에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보다 또 빅스텝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고용 상황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금리를 함부로 크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서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하루 전만 해도 75%까지 치솟았던 0.75%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현재는 56%까지 또 내려와 있습니다. 자, 9월 21일이 FOMC 회의에 따른 금리 인상 발표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까지의 이 변화 추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 이번 주에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레블랜드 연은 총재가
힌트를 준 부분이 있었어요. 현재 미국 실업률이 3.5% 정도죠. 지금 3.7%까지 올라갔는데 내년 말까지 4%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실업률이 4%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속도가 또 완화될 수 있다는 걸 힌트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달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도 방금 내려간 거 보았고, 고용 상황도 아직도 완전 고용 상태지만 전월 대비에는 좀 안 좋아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급락을 했고 오늘 저가는 11,573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11,400에서 11,500은 지켜줘야 한다고 했는데 11,500을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제가 제시하는 나스닥의 마지노선은 11,000선 정도로 보겠고요. 만약에 11,000선 이하로 이탈을 하고 내려간다고 해도 11,000선 이상은 다시 한번 빨리 회복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시장은 박스권 장세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시나브로 상승하는 장세로 돌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오늘의 장 막판의 하락은 다음 주 월요일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바로 러시아에서도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러시아의 에너지 국영기업 가스프롬이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이죠. 노드스트림 1이 누유 문제가 발생했다며 별도의 기한 통보 없이 가동 중단을 통보해버렸어요. 자, 이러면서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 들어서 바이든이 대중 관세 뭘 철회하겠다 아니면 좀 줄여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에 대한 소식이 별로 없죠. 만약에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면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줄일 만한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도 역시 지금 흐지부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흐름이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고요. 다음 주에는 9월 7일에 아이폰 14 시리즈가 공개될 예정인 게 좀 그나마 시장에 플러스 시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발표에 따라서 IT 주식들이 기술주들이 또 한번 좀 상승의 모멘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시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 고용 상황이 뭐 전월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은 역시 뭐 물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가는 다다음 주 그러니까 9월 13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이 미국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9월 21일에 있을 FOMC 회의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결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월 21일까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기술적으로도 하락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21일까지는 횡보 또는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아직도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75bp 그러니까 0.75%가 됐건 0.5%가 됐건 9월 21일에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9월 말부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테슬라는 뭐 2.51% 하락을 했지만 일봉상 어제의 저점을 깨는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60에서 270불대가 상당히 견고한 지지 라인이라고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 주까지도 이 라인을 지켜낼 수 있다면 충분히 9월 말이나 10월 달부터는 강한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호재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연말에 마감을 하더라도 그래도 한 330에서 350불 사이에서는 충분히 마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속해서 가격이 내려간다면 싸진다면 모아갈 생각에 있고요. 특히 10월 초순부터는 충분히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요. 기가 상하이의 경우 9월 판매량부터 10만 대를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10만 대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트로이 테슬라이크 역시 기가 상하이의 9월 판매량부터는 10만 대가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있죠. Deliver more than 10만 cars라고 있습니다. 자, 기가 상하이 9월 판매량은 뭐 10월 3일에서 뭐 10일 사이에 발표가 되겠죠. 10월 초순이니까요. 10월 초순 주가가 충분히 강세를 보일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죠. 테슬라가 8월 미국 판매량이요. 홀로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의 미국 판매량 그리고 다른 카 메이커들의 미국 8월 판매량 포캐스트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테슬라의 경우 47,000대를 넘게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 8월 달에는 23,000대 정도를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전년 대비 105.8%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카메이커는 100% 넘는 상승을 보여준 데는 없어요. 작년에는 워낙 공급 부족 상태가 심했고 올해는 어느 정도 그게 좀 풀려가는 모습이죠.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 보면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이 좀 더 원활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8월 달부터는 상당히 많이 판매할 필요가 있는 카메이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뭐 혼다와 같은 일본계 기업은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전년 대비 41.5%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뭐 토요타 역시 마이너스 9.4%입니다. 스바루도 마이너스 5.1%. 아무래도 일본 카메이커들이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다음으로 큰 변동률을 보여줬던 거는 뭐 GM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년 대비 40.9%를 8월 달에 더 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테슬라의 성장률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마다 100% 넘는 성장 보여주는 회사 당연히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8월 달 마켓 쉐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테슬라는 어느덧 4.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GM과 포드가 마켓 쉐어를 좀 높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역시 토요타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죠. 14.8%를 유지하고 있고, 현대기아는 합쳐서 그래도 한 11%가 넘는 수준이니까 현대기아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텔란티스 역시 크라이슬러를 포함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크라이슬러는 또 미국계 회사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10%가 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뭐 해마다 이렇게 100%의 성장을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면 나중에 GM 포드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점유율로 올라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세계 1위 카메이커가 되려면 연간 한 1000만 대 정도 팔면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목표는 연간 20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죠. 자, 이게 아마 2030년, 향후 10년 안에 펼쳐질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당연히 한 5, 6년 안에 마켓시어 1등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10년 안에는 글로벌 1위 카메이커로 등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 12개의 기가팩토리가 필요하다고 일론 머스크는 8월 4일 주주총회 때 얘기를 했고요. 현재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8개 정도 더 지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공장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기가 캐나다예요. 캐나다 지역이 가장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거의 한 달 전에 나왔던 뉴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에 새로운 공장을 고려하면서 뭐 로비 중에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온타리오 주고 여기가 퀘벡주인데요. 뭐 캐나다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온타리오가 됐건 퀘벡주가 됐건 미국 북동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현재 테슬라의 미국 공장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각각 하나씩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 북동부 지역이 약하다는 거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뭐 뉴욕주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또한 캐나다의 대도시 역시 이쪽에 몰려 있죠.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요. 이쪽에도 공장이 있어서 물류비도 아끼고 고용도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가 온타리오냐, 기가 토론토냐, 기가 오타와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기가 퀘벡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테슬라는 이 퀘벡주에서요, 대규모 채용을 수행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를 이렇게 찾고 있다는 공고를 냈어요. 자, 어제 현지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캐나다의 한 니켈 공장을 방문을 했고, 현재 온타리오와 퀘벡에 있는 공장의 현장을 정찰 중에 있다고 하는데, 한 트위터분의 의견에 따르면 몬트리올 주에서 이러한 채용 담당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몬트리올은 캐나다 퀘벡주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가 몬트리올, 기가 퀘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다른 테슬라의 공장들도 이러한 HR팀, 그러니까 리크루터 잡이 있는 곳이 기가 팩토리 로케이션으로 지정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몬트리올, 기가 퀘벡이 다음 테슬라의 공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공장 자체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킬 것이지만 공장지 역시 계속해서 늘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한 8개의 공장이 더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충분히 이에 관련해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분기당 테슬라는 최소 우리나라 돈 6조 원 정도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분기당 거의 한 개의 기가팩토리를 완성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가팩토리 하나를 완성하는데 뭐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뭐 설비까지 다 들여놓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자, 그렇게 되면 분기당 하나의 기가팩토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죠. 연간 최소 24조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3개에서 4개의 기가팩토리 확장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산 캐파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계속해서 열심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FSD 베타 10.69.1 버전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또 한 트위터에 의견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를 운전하는데 69분 동안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운전을 했는데 FSD 베타 10.69.1 버전이 단 한 차례의 운전자 개입도 없이 성공을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이죠. 시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같이 흘러내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업 가치는 여전히 상승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과 함께 흘러내릴 때 주식을 잘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모아가다 보면 한박 웃을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빠르면 올해 연말일 수도 있고 올해 안 오면 내년에 사이버 트럭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주가 상승이 또 크겠죠. 자, 기회가 떨어질 때마다 기회 때마다 열심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